제가 책임보험만 가입하지 말라고 하는 영상을 자주 만들었습니다. 그게 다 이유가 있는데 그 영상을 만들 때 수임한 건이 있었거든요. 의뢰자는 20대 초반의 남성분이었는데 약혼녀의 차량에 동승하셨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제 건들 중 3분의 1 정도가 장기 건인데 이 건 역시 사고 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처리 중입니다. 큰 거는 다 끝났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문제가 생겨서 운전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길고 긴 상처를 남기고 있죠. 결혼을 약속했던 두 사람은 한 명은 신용불량으로 나머지 한 명은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결혼 약속도 깨지고요. 계속해서 얘기하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건의 경과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얘기는 이미 전 영상에서 다 했거든요. 오늘은 그 이후의 얘기를 할까 합니다. 누구도 이런 얘기를 끝까지 다루지 않았으니까요. 책임보험만 가입해서 책임보험 한도까지 모두 지불되고 나면 과연 어떤 일이 생길까요? 현재 책임보험의 보상 한도는 1억 5천만 원입니다. 이제는 많이들 아시는 얘기지만 모두 합쳐서 1억 5천만 원까지 보상하는 게 아니라 치료비는 부상 등급 최고 한도인 3천만 원까지, 사망이거나 장애 1급이면 1억 5천만 원을 보상한다는 얘기지요. 근데 치료비 3천만 원은 제가 맡은 건들에서는 정말 순식간에 없어지는 금액입니다.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한 달 정도 일반 병실에 내려와서 입원하더라도 이미 사라지는 금액이죠. 오늘 얘기하는 건의 의료인 역시 입원 2달 만에 이 한도는 넘었고 총 1년이 넘는 기간의 치료비를 모두 본인이 부담하셨습니다. 또한 사망 후유장애의 급수가 중환 정도를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서 아주 심한 상태라면 1급으로 지급될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중하더라도 부위별로 차별이 있습니다. 한쪽 발을 족근 중족관절 이상에서 절단되더라도 7급에 6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분이 평생 장애를 안고 사시는데도 불구하고요. 따라서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바람에 전체 손해액의 30%만 자동차 보험에서 지급되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모두 가해자 개인이 물어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0대 초반이 2억 원이 넘는 돈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피해자가 소송을 하더라도 그 소송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하는데 집행을 할 재산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재판이 소용없게 됩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 건을 맡지 않으려고 했었고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걸 그냥 놔둘 수는 없죠. 시간이 지나면 모든 자료와 증거들은 사라지고 마니까요. 그래서 저는 피해자에게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법원에 지급 명령을 받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했습니다. 채무자이자 가해자가 반발해서 소송으로 갈 수도 있지만 적어도 모든 것을 확정하는 의미는 있거든요. 게다가 이 지급 명령의 실질적 의미는 가해자가 계속해서 지급을 하지 않고 있을 시에 그 사람을 신용불량자로 만들기 위한 목적입니다. 대부분 이런 사고의 가해자분들이 취업해서 월급으로 갚겠다고 하지만 그게 될 리가 없거든요. 20대 초반의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은 데다가 10년 이상 월급의 대부분을 빚 갚는 데 써야 하거든요. 솔직히 제대로 지급하시는 분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책임보험 한도를 넘게 되면 건강보험으로 전환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근데 건강보험법 제58조에 의해 건보에서는 가해자에게 본인 부담금에 대해 구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이 영수증의 금액 중 피해자의 과실 비율을 뺀 나머지 금액만큼 가해자에게 구상을 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동승자의 과실을 30%로 보고 있으니 이 금액의 70%인 2,300만 원 정도를 구상당하게 될 겁니다. 물론 가해자는 여러 이유를 들어 이 추가 구상금이 부당하다고 할 겁니다. 첫 번째로 책임보험에서 치료비가 지불되었다고 반박할 수 있겠지만 이건 책임보험 한도를 넘어서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경우로 문제가 없을 것이고, 두 번째로 형사합의금으로 치료비를 충당했다고 주장하겠지만 그건 역시 채권 양도 통지를 했고 순수한 의미의 위로금으로 지불되었다고 했으니 소용없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에게 공단 부담금을 포함해서 손해배상하기로 약속했으니 피해자에게 공단 부담금을 받으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단 부담금을 뺀 금액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으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게다가 위에서 제가 말한 내용에 대한 증거며 과정들이 모두 법원의 지급 명령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될 리가 없죠. 제가 피해자에게 지급 명령을 받자고 권유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1년이 지나서 부메랑처럼 이 문제가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결국 가해자는 피해자가 신용불량자로 만들지 않아도 나라에 의해 신용불량자가 될 겁니다.
비면책 채권이므로 파산 신청도 어려울 거고요. 손해와 보험연구소. 돈 내는 보험에서 돈 받는 보험으로 보험금 지급만 연구합니다. 자, 이제 요약 정리 들어갑니다. 어떤 분이 제 책임보험 관련 영상에 이런 댓글을 다셨군요. 본인이 20세인데 종합보험이 450만 원이나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책임보험만 가입한다고요. 저도 한마디 하면 20세에 차를 끌려면 그 정도 보험료를 낼 형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나이대가 워낙 사고가 많이 나니까요. 아니면 적어도 26세가 되면 그 보험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니 그때까지 좀 참던가요. 만약 그래도 책임보험만 가입하신다면 오늘 얘기한 슬픈 이야기가 본인 이야기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상담을 원하시거나 교육을 원하시는 분은 네이버에서 손해와 보험 연구소를 찾아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좀 신나게 해야지. 다시 해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치. 아빠 뭐야?